그래서 구조 이해하고 아 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러죠. 또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너희들이 볼 때는 봐보세요. 너희들이 이런 식을 볼 때 자 출발 약간 다르죠? 너희들 문제는 여기가 좀 표현이 다르죠? 얘가 K제곱이 됐고 조금 전에 했던 거 얘가 K제곱이고 얘가 KB가 있고 얘가 KAB인가요? 이런 식이 돼 있죠? 그래서 구조를 이해해야 돼. 얘는 일단은 얘는 연산이 복잡한 식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어떤 수가 나오든 얘가 구조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KB가 됐고 여기가 K제곱 된 거다. 여기가 K배 여기가 K제곱배. 그러면 출발을 자 이렇게 흐름으로 넘어가서 K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그러지?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너희들 인수분해 하니까 X 뭐가 나왔습니까? 결론 X제곱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AX 플러스 K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K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아하 이러한 상반방정식은 출발을 여기서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요 식이 눈에 보여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지금 선생님이 이제 안 한 것은 뭐 있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안 했죠? 마이너스 구조는 어떻게 생겼다 했습니까? 얘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했죠? 얘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바뀐다 했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로 바뀐다 이 말이겠죠? 아시겠어요? 식을 좀 봐보기 위해서 조금 다른 책을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좀 많이 나온 책이 고쟁이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고쟁이 상 복소수 인수분해 스텝 2든가 얘는 아니죠. 얘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가 본 구조가 아니야. 상반식이네요. 그러겠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얘를 x제곱으로 나눠서 가는 방법이 있고 구조가 확실하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플러스 1이죠.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우리가 식이 넘어가는 과정 중에 이게 한 가지 룰이다 이런 말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2차 AB 더하기 2가 3이 AB가 1이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하나는 얼마입니까? 맞나요? 이상한데? 맞죠? 얼마인가요? 없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완전 제곱식인데? 맞나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잖아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완전 제곱식이라는 소리네요. 네. 그러지?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인수 정리는 안 됐다 이 말이겠죠. 뭐가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없지? 스텝 1인가요? 스텝 2에 갔나?
나만 못 찾는 거야? 뭐지? 오? 이거 안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뭐가 보이냐면 고차인데 보기차식이 보이네요. 이 보기차식 풀이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치환을 통해서 풀거나 제곱차를 만들거나. 그러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얘가 우리는 뭘 생각했어? 상반식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상반식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맞나요? 얘가 개수가 같은 거야? 둘 다 0이죠? 3차와 1차가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0이니까 0, 0 플러스 0 마이너스 0 그러겠죠. 그러면 플러스로 가나요? 마이너스로 가나요? 요거에 대한 것은 선택이 되겠는데 일단 플러스로 가고 안 되면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그 조건 이유는 뭐야?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는 길이 결론은 어차피 다 똑같을 거야. 결론은 똑같은데 그 길에 따라서 쪼개는 방법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똑같아요. 좀 이따 그건 보여줄게요. 얘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떤 거야? 우리가 두 번째로 적은 식이네요. 출발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두 번째 적은 식 출발 어디서부터 출발했어? x 플러스 x분의 k로 쓴 것은 우리가 상반식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x제곱 결론이 x제곱 빼기 ax 플러스 k 여기서 k가 누구야? k가 얼마야? 여기는 a 쓰면 안 되겠네. 일단 p 6 x제곱 마이너스 qx 플러스 u 여기 부호는 플러스로 적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3차식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3차 이렇게 3차 없죠. 그러면 보기차식은 여기와 여기 개수는 부호가 반대 이렇게 출발한다고요. 보입니까? 이해됩니까? 여기 선생님이 이제 문제는 여기 a가 있으니까 a를 안 쓴 거고 실제로는 여기 뭐 a 하나는 플러스 a 마이너스 a 이 6은 어디서 온 거야? 이 때문에 온 거고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다. 그래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이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2차 2차로 이렇게 쪼개졌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 문제로 가면 개수가 모두 정수인 4개 4개 그러면 6을 쪼개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 되겠죠. 6을 쪼개는 방법은 6은 1 곱하기 6이고 또는 2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러면 요 식을 홍 뭐대 뜻이 뒤질 맞나요? 1, 6을 쓴 거야. 1, 6 얘가 마이너스 p고 그러면 얘가 똑같네요. 플러스 바뀌겠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2, 3이 있겠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x 플러스 3 맞습니까? 여기서 질문은 누구야? a죠. a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여기서 a 값은 2차가 여기서 지금 p가 요러면 이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하나는 누굽니까? p가 7이고 하나는 5다 이 말이죠. 하나는 5. 그럼 2차 개수는 원래는 뭐였습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p제곱 2차 플러스
12 이래 된가요? 됐어요? 그래서 P가 하나는 7이고 하나는 5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양수 A네요. 양수 A. 아 얘가 마이너스니까요. 얘가 마이너스니까 하나는 7이고 7, 7은 49 37 하나는 5, 25 13 이래 되죠. 그러니까 A 값은 2개 이렇게 나오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우리가 구조를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좀 문제를 좀 더 편하게 풀 수는 있겠다 이거죠. 그러지? 다음에 공부하다 보면 다 까먹고 요것만 기억해.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실은.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이유는 선생님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얘를 뭘로? 상반식으로 나는 써서 여기까지 넘어왔다라는 이유 하나와 또 하나는 4차는 인수분해가 무조건 2차, 2차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거기서 출발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 A가 저거 두 개인 거예요? 예. 양수 A가. 마이너스 있다고 내가 눈에 있잖아. 너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높여? 춥다? 춥다? 꼴 거야 어차피. 더울 것 같아서. 너희들 활동 안 하니까 너 머리를 안 쓰고 있어. 머리 쓰면 좀 덥지, 그렇지? 백제군 덥지? 덥습니다. 그러니까 저 봐봐. 잠이 막 올라가니까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100%다 되냐? 100%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100%다 됩니다. 100%다 돼. 자, 인수분해 인수인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얘도 뭐야? 보기차식이니까 물론 보기차식을 굳이 저렇게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넘어갈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무조건 이렇게 풀어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또 문자가 많으니까 또 안 보이는 친구도 있어요. 출발 어떻게 출발한다고요? 소민아?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AXY 마이너스 AXY 플러스 Y제곱 그렇지 플러스 Y제곱 오른쪽은 X제곱 플러스 BXY 플러스 플러스 BXY 플러스 플러스 6 AXY 업그레이드 간다. 이게 한번 했으면 좀 업그레이드 돼야잖아 지금. A라고 말하려는데 B로 말했어요. 아 그러구나. 알파벳을 모르는구나.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XY 이유는 여기가 0이죠. 3차가 0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보기 자식은 좀 더 쉽다. 플러스 Y제곱 이래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전개하면 XY항이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가 기나요? 마이너스 6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A가 얼마입니까? A는 8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물음표가 날라갔습니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2루트 2. 여기도 2루트 2. 불만은 자리가 바뀐 거고요.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틀렸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얘가 3차와 1차가 지금 개수가 같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출발한 거고 개수가 어떻게 된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출발하면 어떻게 출발하죠? 마이너스 Y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XY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거 플러스입니까? 네. 어차피 0이 되니까 마이너스 Y제곱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이죠. 마찬가지로 누굴 비교해? 2창 비교하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6이 되네요. 그럼 A는 얼마 2가 돼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죠. 이상한데요? 이렇게 되겠죠? 네. 이상한데요? 이렇게 되겠지. 루트가 나왔다는 것은 얘가 인수분해가 지금 얘가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우리가 인수분해를 유리수 범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수분해 어디 범위에서 했다? 유리수 범위에서 했다 이거죠. 사실은 원래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인수분해 하라면 어떤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거야?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계속 무리수가 나오면 전다 우리는 인수분해적인 내용은 아니다. 근데 이 식하고 이 식은 같은 식으로 갖고 왔으니까 똑같은 식인 것은 사실이겠지. 네. 그러지? 그러면 선택을 할 때는 우리는 아래 걸 선택한다는 건 당연히 알겠지. 그럼 위에 식하고 아래 식은 어째?
똑같다는 게 지금 보여야 되잖아. 똑같다는 게 보여야 되겠지.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더 할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더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밑에 것은 루트를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위에 거가 인수분해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말고 위에 걸 한번 인수분해를 한번 시도해 볼게요. 어떻게 인수분해 된가요?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 차트발하고 너 지금 물어보는 거야. 보이는 사람은 쉬울 거고 안 보이는 사람들은 좀 더 고민을 해볼 거야. 얘가 따로 적어줄까? 얘가 마이너스 되면 플러스는 그냥 나오겠죠? 어떻게 인수분해 될까? 루트로 생각해. 루트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플러스 1 더하면 2 루트 2 요거네 요거 얘는 부가 반대가 될 거고 그러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뭐 x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 x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이고 하나는 x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고 하나는 x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지금 위에가 얘고 얘가 얘야. 근데 얘를 얘하고 얘를 묶어야 된가? 이렇게 엮으면 가로가 뿔마 루트 2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 안 어울리네. 안 맞는 것 같아요. 요렇게 쪽에 요렇게 하면 어떻게인가요? x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하고 x 이렇게 써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하고 지금 뭔 얘기인지 한줄 알겠나요? 얘하고 얘를 지금 곱하는 중이야. 얘를 곱하면 상수항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그냥 1 1.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2. 더해야지. 전개할 건데 네.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 제곱이 되는 상황이네요. 얘가 얘입니다. 얘. 네. 나리마 그러지? 또 어디 가려고 또? 갔어. 지금 벌써 가고 있어. 지금 한참 가고 있어. 완도중으로 내려갔어. 인수분해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방법이 좀 달랐다 이런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방법을 쓸 수는 있지만 이러한 조건 자체가 약간 다를 수는 있겠다는 제약 조건이 따랐다 이거죠. 그러죠? 이거는 틀렸다가 아니라 인수분해가 우리가 유리수 범위에서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는 있다. 그래서 문제를 선택을 할 때 풀이를 할 때 선생님은 너희들이 이제 일단은 문제를 봤을 때 제일 먼저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지. 좀 문제는 그냥 보기 차시고 푸는 게 빠릅니다. 훨씬. 그렇지? 근데 조금 전에 선생님 풀었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식이 좀 편하게 보일 것이다 이거야. 요 문제였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다 이 말이죠. 됐어요? 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풀나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풀어요? 보기차식으로 풀겠죠? 보기차식. a가 뭔지 몰라. 그러면 이렇게 풀겠죠. x 제곱 6 제곱 가운데가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 2 나눠서 풀 것이고 플러스일 때는 여기가 누가 들어있어? 12x제곱이 들어있으니 마이너스 12를 뺄 거야. a도 빼고 12도 빼고 이래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마이너스 12가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x제곱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계수가 정수인 1차 4개로 인수분해일 때 양수A야 양수A. 얘가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돼야겠지. 그럼 제곱수가 되려면 A는 얼마입니까?
6. 와, 힘드네? 힘들지? 네. 힘들어. 잠 오지? 아니요. 저기 거기 일어서야지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올 것 같아. 네. 여기까지 넘어올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얘가 이제 인수분해 돼야 되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A는 뭐 4, 뭐 그 다음 수 25니까 13 계속 넘어갈 수가 있는데 계속 쓸 수는 없잖아 지금.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 하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얘가 x제곱 플러스 6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6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제한이 돼 있다 이거죠. 왜?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되니까. 여기까지 됩니까? 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6을 쪼개서 만들 수 있는 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6은 1 곱하기 6하고 2 곱하기 3이니까 7하고 5가 들어가야 돼요. 여가 7하고 5가 들어갈 수 있게끔 A를 설정을 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네. 7하고 5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게 집어넣고 풀고 오, 그 시간이 꽤 걸리겠네. 그러지? 풀이를 한번 봐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할 게 많은데 조심해서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었더니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는 건 사실이네요. 됐습니까? 그럼 출발을 어디서 출발하는 게 좀 나을 건가? 요거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홍서에 목젖이 보였어. 자, 돌아가서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번호 불러주세요. 13번. 13번, 4번. 34번, 19번. 19번, 11번, 38번, 29번. 29번, 49번, 근데 38번 취소해요. 한번 38번 취소, 32번, 46번, 48번. 36번. 54번. 44. 40, 45. 45, 57, 57, 35번, 64, 51. 63, 66. 61번. 집중하세요. 아, 예? 59번이요. 아주 스피드하게 나갈 거니까 집중하세요. 응? 3차 방정식 중분 알파를 가질 때 알파와 k 값을 구하시오. k는 음수입니다. 3차 방정식은 중분을 간다. 3차 방정식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은 3차는 1차 곱하기 2차로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부터 선생님 출발을 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얘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하나의 1차를 찾을 수 있다 이거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찾을 수 없는 문제는 방법론이 좀 다릅니다. 알겠어요? 고일 문제에서는 무조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알겠어요? 네. 자, 최고차항계수, 최소차항계수.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1, k 제곱 중에 뿔마도 있습니다. 집어넣을 거고 그때 얘가 k가 있고 얘가 k가 있고 얘 k 제곱이 있으니까 1만 넣어서는 k 제곱이 사라지지 않으니 우리는 k 아니면 k 제곱을 넣겠다 이거지. 그래서 k를 넣어보겠다 이거야. k를 넣어봤습니다. k 세제곱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K, 마이너스 K 세제곱. 세제곱. 오케이 0 됐네요.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거. 그러면 이제 1차 인수 찾았으니까 나머지는 2차가 나오겠죠. 2차는 어떻게 찾죠? 조립제법으로 찾습니다. 여기까지만 쓰고 이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여기서 문제가 되겠네요. 이런 기본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 학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K를 넣었죠? 1, K, 4, 4K, K 제곱 당연히 0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지금 X-K,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가 0이 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무조건 된다고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10개 중에 9개는 무조건 된다고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서 해가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어쩐다? 중군이 있다. 중군은 어디에 있겠냐 봤더니 여기에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고 여기에 k가 있죠. 그럼 중군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중군이 될 수도 있겠죠. 됐어요? 첫 번째 이렇게 작성합니다. x가 k가 중근. 그럼 오른쪽에 k가 있어야 되니까 k제곱 플러스 5k가 0이 돼서 k는 0 또는 마이너스 5. 두 번째 누가 중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가 0에 이게 중근. 그래서 판별식에서 k는 얼마가 된다? 4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k가 답이 3개 나오는데 그 중에 음수는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다. 알겠죠? 만약에 이 음수란 말이 없으면 0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4일 때 3개 나눠서 문제 풀고 나머지 근 알파 중근을 구하러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문제의 기본 흐름은 이거입니다. 첫 번째 흐름은 뭘 찾는다? 첫 인수를 1차 인수를 찾는다. 그 다음에 중근에 대한 내용은 이쪽에서 중근 가질 수도 있고 이쪽에서 중근 가질 수 있다. 이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알겠어요? 네. 문제를 봤더니 우리가 고차 방정식은 당연히 뭐가 하는 게 목적이야? 인수분해 하는 게 목적이지. 인수분해를 하는 것 중에 고차니까 우리는 인수정리를 쓴 겁니다.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걸 찾는 거야. 하지만 인수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 하는 게 목적이잖아. 인수분해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최종 목적은 어차피 인수분해야. 맞지? 그러면 나는 얘를 어떻게든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문자 x하고 k가 있는데 k가 문자가 더 낫더라 이거죠. k가 낫더라. 이거는 함부로 쓰는 건 아니지만 목적이 뭐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였기 때문에 얘를 k로 정리해서 인수분해를 나는 시도를 하겠다 이거야. 앞에 마이너스 K제곱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이너스 불편한데 어쩔 수 없네. 예. 다시 말해서 얘는 합에 대한 내용이고 얘를 쪼개가지고 이걸 만들겠다 이거지. 차수 하나가 줄어들고 x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네요. 두 개를 뭐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3x를 두 개를 빼면 되겠잖아요. 그럼 나오고 부호만 조심하면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단지 얘가 뭐로 정리한 거야? k로 정리해서 나오겠죠. 이런 방법론이 있더라 이거야. 됐어요? 목적이 뭐니까? 인수분해이니까. 다음 11번 13번 4차 방정식이 있어요.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지도록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 인수가 4개로 쪼개진다 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쪼개지면 뭐 실근을 갖는다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2차식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2차식이 나오더라도 실근을 가질 수는 있겠죠. 이 문제는 그래서 인수분해 문제는 아니다는 거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지도록 했다는 것은 1차 4개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2차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러지 2차가 실근 가질 수는 있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이 인수분해 문제는 아니다는 소리야. 그러겠죠? 인수분해 아닌 문제는 무슨 말이야? 여기는 세 실근을 가지도록 어떤 조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식 자체는 지금 x제곱, x내제곱 보기차식 형태가 되겠고, 그러면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해야 돼? 조건 해석적인 부분입니다. 됐죠?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는데 누가 실수야?
누가 실수야? x가 실수란 소리죠. 실수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 실수는 제곱을 하면 양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실수의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라고요?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실수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식을 t로 바꾸면 문제가 바뀌어지겠네요. 얘가 t는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있다 이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실근에 대한 얘기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허근에 대한 얘기는 t가 음수란 소리겠죠. 그 내용입니다. 보기차식에 대해서 실근을 갖냐 허근을 갖냐에 대한 내용은 치환을 통해서 얘가 양수근을 갖냐 음수근을 갖냐 이런 내용이야. 여기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중근에 대한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 내용이야. 알겠죠? 무슨 말이냐?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 t가 4가 나왔습니다. 근데 t는 원래 누구야? x제곱이죠. 그럼 x는 얼마가 된다? 뿔마 2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t가 마이너스 4가 됐어요. 얘가 x제곱이죠. 그럼 x는 얼마입니까? 뿔마 2i가 된다는 소리고, 다시 t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x제곱이죠. x제곱이니까 얘는 x는 0 뭐가 나온다? 중근이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 숨어있다 이거죠. 보기차식 형태에서 실근을 갖냐 허근을 갖냐 이런 내용. 가장 크게는 얘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서로 다른 네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 여기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중근 얘기가 나오면 좀 어려워집니다. 소민아, 알겠어? 니는 얼굴에 절반이 눈인데 절반이 사라졌어. 얼굴만 절반 보여. 안 돼. 그럼 얘가 어쩐다? 양수근만 두 개를 갖는다. 0을 가지면 뭐가 돼? 중근을 가지니까 서로 다른 형성이 안 되죠. 그래서 양수근만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 말이죠. 얘가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된다?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갖는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거다. 함수에서 했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건데 축이 얼마죠? 2입니다. 축이 2가 나왔으니까 그래프가 양수근 음수근이니까 x축 y축이 필요할 것 같고 축이 이렇게 2예요. 축이 2이고 양수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형성이 돼야겠네.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네.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첫 번째 판별식 할 필요 있어 없어? 소민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돼요. 판별식은 얘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이거죠. 양수근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만나지 않으니까 양수근이 없어. 허근을 가져버립니다. 이렇게 양수근을 가져야 돼. 판별식을 해서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크다가 맞겠죠. 여기서 이렇게 2를 가지면 중근이 나와버립니다. 뿔마 2 중근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양수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가 두 근을 가지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내려가면 안 되니까 요 위로 올라야 되니까 여기다가 t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양수가 돼야 된다. a-1이 양수여야 된다. 0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0은 중근입니다. 됐어요? 두 가지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축이 나왔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19번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나왔어요. 한 근이 허수근이 나왔다는 것은 뭘 찾으러 가야 된다? 계수의 조건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겠고, 한 근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다른 한 근은 얼마다? 1 마이너스 루트 2i인 게 확인됐으니 b값은 확실히 나왔습니다. 자, 방정식이 실수인 공통근을 가질 때 뭐야 지금 문장을 거꾸로 잘못 읽었네. 잘못 읽었어요. 2차 방정식 한 근이 이거인 3차 방정식 요놈 거 얘 거네요. 얘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 얘 거니까 A, B, C를 봤더니 A, B, C는 실수야. 그럼 다시 말해서 얘가 지금 한 근이 또 하나 나왔네요. 1 마이너스 루트 2i가 있겠죠. 그리고
실수인 공통근을 가진다 했으니까 실수근이 하나 있다 이거죠. 얘를 알파로 놓겠다 이거죠. 그럼 이 알파는 누구 거? 이거 이 거자 이거 이 거 이거 거 맞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요 식에서 지금 세 근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두 문제 연결고리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연결고리가 보이네요. B 둘 다 B를 갖고 있어. 알겠죠? 자, 실수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두 번째 식이 이렇네요. 하나, 둘, 세 개의 근을 갖고 있어요. 세 개의 근을 갖고 있는데 식이 똑바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세 개의 근을 가지고 식을 세워라 이런 말이야. 알겠죠? 세 개의 근 중에 두 개가 나왔죠? 두 개 나왔다는 것은 2차 방정식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개를 더하면 얼마? 2. 곱하면 3. 그렇죠. 켤레 곱이니까. 그러면 x제곱 2x 정화야 보고 있냐? x 마이너스 알파가 0이 지금 3차 방정식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얘를 가지고 지금 이 식을 적었어요. 알겠지? 그러면 요 식이 알파 근이 있고 위에 근이 지금 알파 근이 있으니까 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b 알파 플러스 12는 0 조건을 다 이용한 겁니다. 그럼 여기 다 나온 거야 이제. 여기서 뭔가를 찾아야 되겠죠. 아까 선생님 뭐라 했습니까? 연결고리가 있다고 했죠? 연결고리는 누구야? B가 연결고리다 했죠? 그럼 여기서 B를 찾아야겠죠. B는 1차. 1차. 그래서 B는 3 플러스 2알파 집어넣으면 다 나오겠네요. 그럼 이해됐습니까? 다음 29번. 자, 연립방정식 문제는 크게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는 뭐냐면 잠이 오니까 힘들겠지 종서야. 지금 뭐 난리야. 눈도 지금 콧물도 나오고 막 입에서도 침이 흐르고 막 뭐 온갖 구멍에서 지금 물이 흐르고 있어. 좀 불쌍해. 그러지? 오열이라고 오열. 우리가 오열을 하면 모든 구멍에서 막 물이 흘러나옵니다. 오열 해봤어? 영화 보면 진짜로 막 침 나오고 콧물 나오고 지저분하지만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 뭐냐면 지금 홍서의 모습에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 보통 연립방정식에서 나오는 문제는 종류가 많이 있긴 한데 제일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는 딱 두 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실근이 존재하는 문제. 실근이 존재성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문제가 뭐 합과 곱으로 형성을 시킬 수 있는 문제. 합과 곱으로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에서 나왔지. 합하고 곱은 1차, 2차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얘를 통해서 웬만한 애들 형태를 다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지? 자, x-y는 좀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닌데 조심을 해야 돼요. 뿔마가 두 가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위에 거는 거의 틀이 변함 없어요. 근데 밑에 거는 조심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고.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것만 보인다는 것은 당연히 요거 두 개 형태를 가지고 하는 거다 이거죠. 연립방정식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문자를 소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문자를 줄여주는 게 목적이야. 그 문자를 줄여야 되는데 줄이기 힘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줄이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의 케이스다 이거죠. 하나의 케이스, 문자를 줄이는 방법. 이게 연립방정식 제일 쉬운 문제는 뭐야? 1차, 2차가 제일 쉽죠. 1차, 2차 대입하면 되니까. 이게 제일 쉬운 문제죠. 2차, 2차는 빼는 게 아니죠. 2차를 인수분해를 통해서 1차 두 개로 쪼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 얘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1차로 인수분해 되니까 1차 두 개로 보는 거야. 한 번 하고 두 번 한다고요. 요게 두 번째 쉬운 거고. 이제는 문제가 되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고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가 이제 그때부터가 우리가 여기 연립방정식의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거야. 그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제거를 시키면 됩니다. 제거시키면 새로운 식이 나오는데 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할 수가 있다.
알겠죠? 목적이 뭐야? 문자를 하나 제거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거를 방법론이 되겠다 이런 말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쩐다? 문자가 지금 두 개이긴 한데 차수가 너무 많아. 근데 얘를 뭐로 바꾸면 x 플러스 y를 a로 바꾸고 xy를 b로 바꾸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b가 되나요? 그래서 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a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a는 2라는 식과 이 식은 뭡니까? a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p인가요? a제곱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네요. 그럼 요 두 개씩이 나와서 여기서 인수분해 소거를 할 수 있나요? p를 소거할 수 있네요. b를 소거해서 2배, 2배, 2배. b가 소거가 되면 a제곱 마이너스 a는 0, a는 0 또는 1 나왔고요. 그때 b는 a가 0이면 b는 마이너스 1이고 a가 1이면 b는 0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기본 첫 번째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나왔으니까 첫 번째 a가 0이라는 것은 x 플러스 y가 0이고 xy가 1이 되는 상황이죠. 뭔 하나 x 더하기 0이고 xy가 1인 거는 뭐 좀 이상하나요? 오케이 마이너스 1이네서 밑으로 썼어야 되는데 위로 써버렸네요. 이렇게 썼어야죠. 이렇게 xy는 마이너스 1이다.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네요. 알겠습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 바로 보이는 거 바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얘가 대칭성을 가지니까 누가 x고 누가 y인지는 몰라. 이게 얘를 순서상으로 적은다면 원래는 방정식에서는 순서상 적는 것은 안 돼요. 원래는 안 돼.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순서상 적는 건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약속을 해야 적을 수 있어, 우리가. 문제에서 그렇게 말을 해주면 적을 수 있는데 보통 쓰면 안 됩니다.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또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1 이렇게 적어주기 맞습니다. 얘를 세로로 적어준 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거는 괜찮아요. 인정. 알겠어요? 순서상은 선생님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이거고 써도 인정해 준 것이 뭐 대부분 인정하긴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바로 보면 좀 생각을 바로 하면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는 문제 꽤 많습니다. 밑에 것도 수가 너무 쉬우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바로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풉니까? 합과 곱이 나왔으니 우리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거죠. 얘의 두 근이 x, y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합과 곱이 나오면 요 식을 통해서 방정식을 통해서 t가 알파 또는 베타가 나올 거고 알파 베타가 나온다는 것은 x가 알파이면 y는 베타이고 x가 베타이면 x는 알파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해되시죠? 뭐 연습을 안 한 친구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선생님 한 번만 써준 거야. 앞으로는 이런 질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합곱이 나왔을 때 우리는 합곱이 나왔을 때 2차식 세워서 두 개의 근이 나오는데 이 두 개는 순서가 x인 누가 x고 누가 y인지를 모릅니다. 자리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왜 가져가? 뭐 같아요? 안 돼. 핸드폰 왜 가져가냐고. 이거요? 쉬는 시간이어서. 아 쉬는 시간에 핸드폰 만져야 돼? 저 충전이 다 됐을 것 같아요.